염소장 같은 경우도 여름에 계속 풀베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긁으면은 가을쯤 되면은 그래도 1톤 트럭으로 두세 차 정도. 그 염소똥, 토끼똥이 퇴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시로 긁어내서 걔는 부숙을 안 시켜도 돼요. 염소똥이나 기러기똥, 닭똥은 반드시 그냥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덮어서 띄워야 되죠. 엄청 좋던데. 그래서 그것도 해봤더니 막 상추포기 하나가 배추포기만 해서. 토끼똥이요? 아니 염소똥. 그다음 대신에 이제 토끼똥 같은 경우는 바로 작물에 갖다가 뿌려주고 아무 해가 없습니다. 다들 이제 토끼 염소 키우는 거 아니에요? 토끼가 없는 거를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나요? 이제 작물에 거름이 과해지면은 잎끝이 타들어간다든가 뿌리가 물러진다든가 끝자람이 생긴다든가 이러저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거름이 작물에 해를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요소 중에 하나는 질소입니다. 질소질이 과해지면은 웃자라거나 연약해지거나 부러지거나 잎이 타들어가 아주 심하면은 질소에 의해서 말라버려요. 바싹 타들어가요. 그런 현상들이 안 생기고 작물이 그냥 좀 엽색이 좀 짙어지면서 가지고 나도 왕성해지고 튼튼하게 확 자라 올라가는 것들은 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 비만했듯이 작물이 질소라든가 양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비만한 곡식과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체질도 변해간다. 또 이런 이야기도 오늘 한의사 선생님이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잠깐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과한 영양분을 작물한테 제공하고 그게 아주 잘 큰 것이냐 맨 착각을 처음에 하고 그 혈당 유기농 김치 조성할 때 네네네. 그 문제점이 있어서 네네네. 그거를 이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질소 함유량이 높아서 이것은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발암물질을 유발시킨다 해서 그 문제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한의사 선생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맞는 균형이 맞는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잘 키우려면은 뭐 냅다 퍼부으면 되죠. 냅다 퍼부으면 거짓말 안 치고요. 오이가 뭐 이따만한 거 달리면 되잖아요. 이런 게 달리고 그런데 그게 과연 그 한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은 뭐 100kg, 200kg, 300kg 나가면 튼튼하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든지 기대해가지고. 근데 작물은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새카말 정도로 질소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알리고 쓰러질 정도로 비만이라고 안 하고 농사 무슨 잘 됐다고 식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보신 앵보이 보신 그 노트북 그걸 가지고 옛 문서들을 번역을 했는데 쭉 훑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 내용들을 대부분 보니까 산림경제, 산림경제고 진보산림경제, 임원경제 그 다음에 색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발췌를 해서 그 번역자, 그 편집자들의 뭐 생각과 뭐 이렇게 담아놨던 내용들이고요. 거기도 보면은 밥 만드는 법, 퇴비 만드는 법, 퇴비를 어느 정도 밭에 적당히 넣었을 때 병이 없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현단 선생님하고 이런 심화 과정 중에서도 뭐 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작물이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커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또 풀하고도 공생을 하면서도 풀에 안 지고 적당하게 사람이 거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한 알 심은데 한 알 거두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알 심어서 다음은 내가 소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또 거두어야 되니까 뭐 완전히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커, 뭐 육문호법 이런 거 어떤 뭐 농법이네 뭐니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이 좀 과해지면 좀 거두어주고 흙도 좀 넣어주고 우리끼리 해서 힘들어 한다 그러면은 좀 힘 좀 내라고 영양분도 좀 더 넣어주고 이러는 게 전통 농법이고 그게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거가 아닐까. 완전 그냥 방치 이런 거는 조금 방법이 맞지 않나. 사람도 애기를 낳아가지고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젖을 물렸다 뗐다 이러면은 그 애가 그한테 찐따나지 이게 저를 크겠어요. 이게 작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히 먹을 걸 먹어야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제 뿌려놓은 사람한테 어떤 뭐 돌려줄 게 생기는데 이거 뭐 애 젖을 사흘에 나흘에 한 번 물리듯이 작물도 네
자연에서 그래 크던 거니까 그렇게 커봐라고 던져놓으면 아마 인간 손에 이놈의 씨앗이 떨어진 지가 몇만 년인데 야생들과 공생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라온 게 아니고 사람 손을 아마 몇만 년 동안 타오는 애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니까 진짜 씨앗만 던져놓고 풀 속에다가 무경문 뭐 무mol칭 다 좋은데 그래놓고 했을 때는 과연 얘가 사나흘에 젖한번 물리는 것처럼 장물도 그 돈이에 들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뭐 온전한 제 생각입니다. 사나흘에 젖 물리면 그나마 낫지. 아예 상하게 던져놓으니까 문제지. 제가 그 가평하고 인천 그다음에 수원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잔디밭에 가령 정말 축구를 하는 잔디밭에 잔디가 새파랗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의외로 지역성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행이라는 풀도 자리를 잡아버리면 표토 내에서 작물들이 먹을 수 있는 위치 30cm 내에 모든 걸 다 잡아당겨버립니다. 거기 위에다가 가령 콩이나 옥수수를 심어 놓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과연 콩이나 옥수수, 고추, 감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가서 봤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옥수수 키가 30cm, 40cm인데 나래가 다 폈어요. 아니 수원 토종학교 그렇단 말이야? 아니요. 아니지. 네네. 수원은 아니고 그렇지. 몇몇 도시. 거기에다가 땅콩을 심어놨어요. 땅콩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치고 땅콩 잎이 몇 개는 남아있어요. 그거가 키를 맞춰서 풀베기를 했더라고요.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랑 뿌리를 있는 대로 다 뻗은 발행이랑 경쟁하느라고 한쪽을 훑어봤어요. 커피 원두 정도 크기에 잘 자란 감자들이 소복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저장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는. 그 정도 크기 저장도 안 될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장이 힘들고. 그게 과연 씨감자 씨앗을 가지고 가가지고 물었어요. 씨가 남아있나 여분이. 옥수수 씨 그거밖에 다 없대요. 그 나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이를 먹은 뒷된 그런 옥씨라는 말인데 요만한 상태에서 수술이 올라왔다. 이 옥수수가 단 한 알이라도 씨앗이 맺히면 안 맺힙니다. 맺힐 수가 없어요. 맺히더라도 이제 자료가 생기더라도 수정도 잘할 뿐더러 수정이 됐더라도 이가 한두 개 베키거나 이 다 내려앉은 100세 넘긴 어른처럼 그냥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씨앗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예요? 부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기구만. 서울 은평. 거기랑 또 가평이랑. 가평이랑. 예. 가평. 와. 이제 그러한 기록에 남겨 기록에. 그래서 거기 씨앗은 안 받으려고. 은평은 가봤는데 올해 워낙 가물어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물을 좀 많이 담은 거죠. 거기 평이 그렇구만 평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물을 좀 상태가 얻어주는. 되면은 작물들이 의외로 많이 아파집니다. 병을 이기는 힘도 떨어지고 벌레들이 와서 자기들의 공격을 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 보통 어린 새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것들이 다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보면 나오는 햇나물들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대부분 다 데쳐서 물에 울고서 짜서 무쳐 먹거나 이렇게 하고요. 조금 큰 나물들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뭐 치라 이런 것들은 생으로 뜯어가지고 이제 쌈으로도 먹고 이렇게 되는데 어린 순들은 벌레나 이런 것들에 처음부터 살아남아야 되니까 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누가 와서 뭐 어떻게 뭐 니키, 로키 뭐 때려대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골병이 있는 상태로 얘들이 커가게 되고 그러면 그 병인을 후대까지 작물도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베이비 채소나 새싹 채소는 안 드시나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새싹도 새싹 나름이죠. 이제 그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독이 있고 없고를 분류를 쫙 줬습니다. 이렇게 쫙 해뒀는데 그 어린 새싹들은 좀 전에 반복되는 말인데 자기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할 그 수단이. 그래서 스스로 벌레라든가 동물들이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냄새라든가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여건이 맞아야 그것도 지가 만들어내지.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이 좀 더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 이런 풀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골뱅이 좀 들어있던 녀석들 또는 골뱅이 안 들고 자라났더라도 한해 벌레라든가 병들이 너무 왕성해지면은 뭐 이제 옛날 전통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식구들이 7, 8명 적은 집이 많으면 15명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짓이든지 해서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연명을 할 수 있는 목숨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게 이제 농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원료들이 요즘도 친환경 자재상사에 가면은 병해 관리 자재, 충해 관리 자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크게 안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뭐 배추 막 이웃과 어울려서 김장한다고 한 1, 2천 포기 심어놓고 또 가을에 앉아서 벌레 잡고 일일이 잡는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자연이나 조상들이나 이제 지혜를 빌려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런 소개를 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토론 뭐 질문 이런 거를 이게 뭐예요? 담배 이게 있잖아요. 나는 담배 저기 모아놨어요. 인맥을 저거 내리고 담배 말고 이제 남은 걸로 농약 하려고. 농약이라고 써 그 있어. 인맥도 갈아서 펴봤는데 문제 있어요. 혈가 막 아니죠. 그냥 이거 자 그치. 먼저 이게 제가 뿌리를 키우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돼지하고 너구리하고 숨바꼭질하다가 3시 새벽 3시 집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뿌리 캘 시간이 없어서 대만 그냥 안 돼가지고 손으로 막 쥐어 뜯어가지고 이거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보상. 보삼. 이게 너삼? 민간에서는 너삼이라고 합니다. 너삼이라고 합니다. 너삼. 그리고 약재명이 고삼입니다. 쓸고자에다가 말 그대로 인삼할 때 그 3을 똑같은 삼자를 씁니다. 키는 조건이 좋으면은 한 1m80에서 2m까지 자라고요. 보통 도로변 약간 습기가 있거나 이런데 땅살이 좋은데 뿌리 깊이가 한 1m 20 정도까지 깊게 내려갑니다. 밑에 돌이 있거나 땅이 얇은 데는 내려가서 잔뿌리를 많이 내고 굴곡져서 기어가지는 않습니다. 뿌리를 퍼뜨려 버리거나 땅이 좋으면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가거든요. 농서 기록에는 그 봄에 씨앗을 이제 병이 적게 하고 또는 벌레라든가 이런 거 덜 먹게 하기 위해서 누에 똥에 물에다 우렸다가 담궈서 쓴다든가 말로 오줌에 침수를 해서 쓴다든가 눈 녹이는 물을 받아놨다가 거기에다가 씨앗을 중탕해서 쓴다든가 이러저러한 씨앗 소독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벼농사들은 지금 현대처럼 공장에 전화해서 몇 판 갖다 주세요, 몇 판 갖다 주세요가 아니라 저도 어릴 때 고추 씨든 나락 씨든 간에 전부 다 소금물에 띄워가지고 이제 소독을 한번 1차적으로 하고 다시 물에 앉혀서 뜨는 거는 걷어내고 그렇게 했죠. 요즘은 온탕 침질이 뭐 이러저러한 것들인데 농사를 다 뒤지고 봤는데 온탕으로 열 소독하는 방법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잿물을 이용하는 것, 말오줌을 이용하는 것, 소금을 이용하는 것, 요 세 가지를 가지고 1차적으로 종자 소독을 하면은 여기에 직화되는 콩이라든가 이런 건 제외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병에 강해진다 라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더라고요. 잿물을 이용하는 거는 잿을 배보자기에 쳐가지고 물에 앉혀놨다가 잿물 소독, 제가 알칼리물이 탄산가리잖아요. 그 자체가 살균력이 있고요. 밭에 넣어도 되고 그 말로줌도 내가 예상이니까 산도가 높으니까 염분기도 있고 그 물에 타가지고 씨앗을 씻어서 헹궈서 이제 도자기에 싸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 봐서는 조상들도 씨앗을 처음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통 농법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게 온탕침지, 염분, 그 다음에 소금물 소독 이런 등등을 해서 기본적으로 병인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키우는 방법. 이게 이제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농서에 보면은 뭐 고삼을 삶아서
석회에 타서 뿌리면은 벌레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뭐 논에 애멸부가 원인이 되어서 도열병이 다 번졌을 때는 물을 다 빼고 벼를 바싹 말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나서 움도 다시 물을 대서 움을 올려가지고 나락 제거를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철종 무렵에 철종 뭐 6년인가 7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막 큰 가뭄이 몇 년째 들어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씨감자까지 다 먹어치워서 문제가 됐던 시절에도 병이 또 그렇게 되면 같이 창고를 합니다. 병이 창고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나라에서 그 병을 막는 방법들을 조정 대신들한테 단계를 올려라. 이렇게 돼서 이제 조정 대신들이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저렇게 하니까 좋다. 이제 병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석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잿물, 뭐 이런 것 등등을 했는 것 중에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권장을 했는 게 석회와 잿물을 이용해서 또는 식초, 막걸리 다 나옵니다. 여기. 그런 걸 해서 이제 작물에 뿌려서 병을 좀 내렸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농법 뭐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유기농 자재 파는 것들도 내나 뭐 그런 저런 것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삼입니다. 이거 이 하나를 이건 깨끗한 데서 했는 거니까 이건 맛도 있는 게 어느 정도 쓰는 고삼이라고 생각도 안 쓴대요. 먹어봤대. 4차 씹으면 고삼 이게 써요. 이게 요거는 좀 아직 어려서 그런가. 어려서 그런가. 생각도 안 혓바닥이 말릴 정도로 씁니다. 한 3배 그래도 그래서 뿌리뿐만 아니라 전초를 다 아직 연하기는 전초를 다 이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습니다. 꽃은 꽃과 비슷하게 피고요. 아까 씻고 나왔어요. 예. 그런 형태의 꽃이 자박자박 꽃뿌리처럼 콩갑니다. 근데 웃기게. 양초예요. 예. 아까시나 이런 거는. 그런 식의 꽃이 피는데 뿌리를 좀 더 살리고 싶을 때는 단연생입니다. 월동이 가능하고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을 무렵쯤 정도 돼서 전초를 다 취하셔가지고 삶아서 쓰면 됩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는 국산 고삼이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안 짓는가 봐요.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곳이 없어요. 다 찾아보면. 예. 요거는 안동에, 저희 인근의 안동에서 이제 소분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한약재로 수입이 되어서 이제 당연히 약재로 들어오는 거는 잔류농약 검사를 다 받습니다. 약재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잔류농약을 거쳐서 한약재로 쓰게끔 되어 있는 고삼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독성주의 한약재이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많이 있었는데 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독성주의 품목에 보면 감수, 경분, 뭐 주사, 천남성, 천어, 초 이런 것들이 등등등인데 대부분 다 벌레 구제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적혀 있는 것들. 혹시 여기 천남성 이름이 많아. 예. 특히 천남성은 꽃이 피었을 때가 가장 독합니다. 그거는 방맹이로 이렇게 막 두드려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딴 다음에 물을 즙을 내서 물에다 치대어 빱니다. 치대어 빨아가지고 그 물을 뭐 너무 연하게만 말고 손으로 이렇게 찍어봐서 쓴맛이 확 돕니다.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천남성이. 그렇게 해서 물조로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술술 뿌려, 고추는 참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지간한 벌레들이 다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진딧물은 도망을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 고삼 자체로도 쓰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삼 플러스 담배, 고삼 플러스 목초액, 고삼 플러스 식초, 고삼 플러스 주정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성이 안 생기게끔 약간씩 바꿔주는 기본 원료는 고삼이고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은 전에는 이거를 4등분해서 150g을 조그마한 솥이 있습니다. 약 한 7, 8리터 정도 들어가는 솥이 있는데 150g을 그 정도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담배하고 같이 쓸 때는 담배를 같이 넣어서 푹 가립니다. 한 4리터, 3리터 정도 되게 푹 졸인 다음에 그거를 몽땅 퍼서 물 20단말에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썼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걸 섞었을 때도 그 정도 비율로 했는데
정말 많이 막 그 진딧물이라든지 창고를 했다. 그렇게 될 때는 이거 한 봉지를 다 넣습니다. 이거 한 봉지를 다 넣어가지고 그때 물량을 늘리겠을 때는 물량을 1000리터에다가 이거 한 봉지 다 달인 물을 집어넣고 진딧물이라든가 진딧물이 완전히 원래처럼 말도 못하게 이렇게 탈이 났다 그럴 때는 석회랑 한번 섞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유황이랑 한번 섞어서 섞고 그 일반적으로 칼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뭐 질소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엉겨붙어 가지고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타로도 만들어내고 찌꺼기를 생성해내는데 이 고삼은 그런 염려 없이 막 써도 돼요. 담배 달인 거나 여기다 아무 거 갖다 집어넣어도 맹물 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단 여기다가 살균을 하기 위해서 뭐 바실러스균, 청국장 배양이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게 말짱황이 됩니다. 얘의 독성이 균을 다 녹아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청국장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잿물에다 같이 섞어버렸다. 뭐 말짱황이죠. 잿물 자체가 탄산가리 자체가 굉장한 살균력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여기 있는 이거는 석회가 생석회는 천연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회 화석이 옛날 바닷속에서 켜켜이 쌓여 있다가 지금은 윤기가 돼서 더 올라온 거를 파쇄를 해낸 게 이제 생석회예요. 그럼 이 생석회가 사실은 작물이 바로 먹을 수 있냐?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물이 바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게 이온화 과정을 거치거나 수산화 과정을 거쳐야만이 작물이 잡아당겨서 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소석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석회가 뭔지 또 갑자기 생석회에서 소석회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생석회 같은 경우는 옛날 조상들이 뭐 하냐면 빻아가지고 물과 섞은 게 바로 소석회입니다. 물과 반응을 하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120도, 180도까지 올라가요. 생석회다 물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 생석회, 석회암 덩어리가 미립자가 되는 거예요. 싹 부서집니다. 그게 소석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수산화칼슘이에요. 물이 붙었고 공기가 접촉을 해서 만들어진 게 소석회입니다. 칼슘이에요. 근데 이 칼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물이 잘 못 먹습니다. 극히 일부만 취해요. 근데 어디 흡착력이 좋아요. 굉장히 얘들이 고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삼이라든가 담배에 있는 니코틴 자체가 독성을 띠기 때문에 진딧물 같은 경우, 응애류 같은 경우가 자연 퇴치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 난황유 만들어 뿌린다든가 비눗물 만들어 뿌린다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칙칙칙 하면은 제일 빠르죠. 사실 기름을 잘 저어서 가지고 진딧물 공기 호흡을 피부 호흡을 하는데 싹 싸발라 버리면은 제일 쉽습니다. 근데 넓은 면적에 일일이 그걸 만들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석회랑 고삼을 섞어서 뿌리면은 진딧물 호흡을 다 막아버립니다. 얘들이. 그리고 작물 소독 자체도 되고. 또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하셨든지 고삼에다가 석회를 섞어 쓰면은 가장 벌레는 바로 벌레를 퇴치해줬고 벌레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비율은 보통 보면 1000대 1 정도 비율, 석회 1kg면 물이 1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비율에 이 고삼은 원액 갖다 집어넣어도 작물에 아무 해가 없어요. 담배도 삶은 거를 완전히 끈적끈적한 상태만 아니라면은 아무리 진하게 뿌려도 작물의 상태가 없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초임계 추출이나 알코올 추출 이런 걸 하지 않는 한은 가정에서 푹 삶아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물에 타서. 그걸 몇 대 몇 비율 이렇게 한다면은 그 비율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20리터를 졸여서 4리터 만든 다음에 물 500에 교과시켜서 쓴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쓰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고삼만 가지고 약하다, 작물이 누리끼리 해주고 뭐 미량요소 사서 쓸 게 아니라 고삼에다가 천일염 그냥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 싹 넣어가지고 확 젖어가지고 써서 뿌리면 뭐 미량요소 부족이네 뭐 친환경 자재 상사가 많은데 천일염 뭐 종이컵 하나 넣어도 작물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조상들도 천일염 뿌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작물에 영양 수급하고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되고. 고삼을 구하기가 쉽나요? 어지간한 한약자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다
가격은 국산 고삼이 13,000원에서 18,000원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흔했었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예. 된 거는 약 저희 7,000원. 저희 제초국도 막 1,000원 어찌고 하는데 막 너무 비싸잖아요. 키우기도 어렵고. 어렸을 땐 전주 야산에 가고 저기 그래서 한약관 가서 사라고요, 고삼을? 예, 옥션 옥션 인터넷에 다 팝니다. 옥션에서 사고. 예. 그래서 요거는 뿌리만 이제 약재로 이렇게 썰어 준 거니까 이게 이제 만져서 이렇게 문질러 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고온 고압에서 한 2-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압력솥에 넣고 삶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저런 냄비라든가 뭐 이렇게 가마솥에 불 떼서 하는 거는 한 3-4시간 정도 푹 삶으면은 그 껍질 찌꺼기를 건져내서 다시 따려 보면은 물이 그냥 약간 탁도만 생길 정도로 우려나고 대부분 다 앞전에서 다 우려지거든요. 3-4시간씩이나. 예, 오래 달여야 돼요. 옛날 이 한약 같으면은 약탕기에다 약재 한 첩을 집어넣고 나가지고는 보통 6시간 정도 이렇게 불 달여가면서 몇 시간 이렇게다가 약탕기에 올려놓고 그게 다 쫄아 들어가지고 물기가 없어서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달였어요. 그렇게 돼야 얘가 완전히 연출이 되는 거죠. 아이고. 사람한테도 그렇게 드리지 못할 정성을 명축에 쫓자고. 그 이제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애기 놓은 거랑 내가 실어서 올라온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내 피부치 살부치 키우는 것처럼 곡식도 장목도 이렇게 돌봐야만이 그게 조상들이나 옛날 그런 데 보면은 씨 한 톨, 곡식 한 포기도 그렇게 귀하게 안 밟고 다니고 스칠까봐 다칠까봐 사람 걸어 다니는 길에 호박 쪽에 나와있고 옆으로 치워놓고 다니고 다 넘어서 안 다녔어요. 이거는 덜 삶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3-4시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숯불에서. 이런 것들은 자, 어, 저기 그냥 예,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남성, 그 다음에 저기 또 뭐야 저거 쌈쌈도 뭐죠? 이게 뭐예요? 상추, 상추도 진딧물을 달팽이 쫓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싱싱할 때 갖다가 찌워버리세요. 믹서기로 갈아버리더라고요. 갈아가지고 물기가 많을 땐 치대어 빱니다. 그거를. 치대어 빨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하고 이럴 때는 부드럽게 갈아서 치대어 빱니다. 말르는 거는 이거를 뭐 성분을 니코틴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삶는 방법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빨거나 더 이제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주정이라든가 도수가 술을 사셔가지고 술 담으는 손을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하잖아. 술 담으면 그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술 자체도 살균력도 있고 살충력도 있습니다. 다 버리고 그렇게 쓰는 거. 고삼 딱 사람 4병만 먹잖아. 들어가는데. 돌리고 싶은 사람, 고삼 꽃은 그 벌레에 대한 저기 균에 대한 항균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옷을 안 타는 사람들이 써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우리 시올이 굉장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옷은 균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벌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균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물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배추하고 무하고 고추 키우면서 병 왔을 때 해결 방법들이 친환경이나 자연농하면서 좀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배추 같으면은 뭐 코병, 무름병, 뭐 진균병, 녹병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쭉 있고 고추 같으면은 알고 있는 온갖 병들이 거기 다 생기잖아요. 유묘 상태일 때부터 고추 따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냄새가 나네. 장난 안 돼요. 뭐가요? 이거 아까 한 입 하나 먹었는데 처음엔 괜찮더니 네. 계속 드셨어. 계속 이게 왜 드셨어요? 원래 설탕 드셔. 꽃이 맞아, 지나고 맞아. 나면은 이제 작은 싱싱한 잎이 혀가 막 말릴 정도로 쓴맛이 납니다. 그 정도로 써요. 꽃이 진보라색이나 자줏빛처럼 그런가요? 연한 노란색. 연한 노란빛도 띠면서 자줏빛도 띠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약간 그 노란빛도 띄어요?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고삼, 여삼 얘기하는 거. 너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파리가 땅콩잎보다는 또 그 백숙 만드는 게 뭐죠? 그거 환기. 환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야생 환기처럼 생겼습니다.
자리군 같은 경우도 주로 치료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자연에 맡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 물리적이든 뭐를 투입을 해서 하든 그 두 가지 방법 정도로 병을 예방 내지는 조금 작물한테 도움을 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연농 하는 사람들이 이제 땅 갈아 엎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제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더라도 땅 갈지 말라는 데는 사실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미리 팥의 경우는 땅 생태계를 완전히 혼란을 가져오고 뒤집어 버립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이제 그건 동의를 하고, 근데 임원경제지나 색경 같은 데 보면은 두둑을 만드는데 땅을 콩가루처럼 만들어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단 비탈밭에는 그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평지밭은 완전히 이게 땅이 부서져서 콩가루가 되더라도 고랑만 잘 정비를 하면은 유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배탈진 밭에다가 콩가루를 만들면 비 오면 다 떠내려가고 안 남아있죠. 근데 이제 대신에 쟁기를 한 번씩 넣어서 땅을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뒤집어 올리고 위에 표토를 밑으로 넣어주고 밑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리고, 그래봤자 그 깊이가 옛날 소 가지고 몰고 댕겨봤자 20cm에서 25cm 내외예요. 아무리 상전에 땅이 좋다 그래도.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볕을 쬐야 병이 죽는다. 이게 자외선 살균인데 부지런한 농부는 가을거지가 끝난 후에 구루를 갈아 엎는다라고 문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도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는 미리 파쇄 경운이 아니라 쟁기질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다비질이라고 하고 쟁기질이라고 하고. 그래 되면 이제 흙을 깨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양 흙 상태에 따라서 쟁기질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계속 땅만 뒤집는 게 아니라 그 여름이나 가을에 풀을 베어 넣어서 위에 덮어주고 그걸 한번 뒤집어서 흙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빨리 분해가 되고 이듬해 작물이 그 이듬해 혹은 작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보릿고개니 당장 내일 요즘 세상은 바꾸는 일이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질 때까지 옛날에는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거름을 넣어주고 빨리 땅을 섞어가지고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숫자가 확 늘었다 죽어 자빠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질소질이라는 거 양분들이 생겨 먹어야만이 이듬해 씨가 들어갔을 때 곡식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농서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연에 맡기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자외선 살균입니다. 자외선 살균. 대부분 역병균, 노균병균, 그 다음에 청고병,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탄저병들이 표토에서 20에서 30cm 내에서 겨울을 납니다. 얘들이 겨울을 나요. 적당한 조건 25도, 20도 이상이 15일 정도 유지가 되고 25도, 28도 정도가 되면은 얘들이 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일단 아시죠? 몰라요. 영어하고 한글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게 제가 써먹었는 말인데 어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인터넷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고드름 자랍니다. 얘는 저 혼자 겨울 되면 요만했던 쭉쭉쭉쭉 자라 내려와요. 분명히 자라기는 자라는데 얘가 새끼치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얘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라요. 이게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균은 지 혼자 새끼도 치고 시집 장가 다 가고요. 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반드시 매개가 되는 숙주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 달라붙은 다음에 그때부터 얘가 그 달라붙은 숙주를 변형을 시키고 조직을 바꾸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균은 숙주가 없더라도 지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태초에 지구가 생겼어고 나가지고 뭐 선캄브리아기인가 어쩌긴가 15억 지구가 생기고 나서 15억 년 후부터 뭐 남아있던 태초균들이 아직도 화석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균과 바이러스는 그렇게 다른데, 그 옛날에 어른들이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증명된 지는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균 이외에 더 작은 놈들이 있더라는 거.
이 균이라는 놈은 옛날 어른들 다 인지를 하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저들끼리 새끼치고 후대를 이어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균들은 1차적으로 대부분 다 표토 15에서 30cm 정도 깊은 경우, 얕게 있는 놈도 있고 깊이 있는 애들도 있고, 제일 깊게 내려가는 애들이 역병균입니다. 30cm, 50cm까지 내려가요. 그 속에 있다가 기후 조건 맞가면 스물스물스물하고 물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작물일수록 역병균은 웃기게도 더 잘 올라옵니다. 그렇게 돼서 얘들을 없애는 방법은, 옛날 조상들은 소금 뿌려라, 소금물 뿌려라, 간선물 뿌려라, 잿물 뿌려라. 그 제가 옛날엔 농사 지어가지고 다 군불 떼고 사니까 제가 늘 나오는 거예요. 또는 제가 없으면은 요즘도 가능한 게 변생님 집에 딱 오면 생태화장실 볼일 보고 나가지고 저거 왕겨 뿌려 두었다가 그걸 바로 쓰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농토에는 어떻게 되냐, 원래 똥하고 오줌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똥을 태워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좋은 균들은 일단 제거가 되고, 질소기가 어지간한 열가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안 없어집니다. 이 똥에 제일 많은 게 질소인산이에요. 재는 말 그대로 가리. 사람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요소라 그러는데, 작물 자라는데도 기본적으로 병균도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크는데 있어야 되는 게 질소, 인산, 가리, 칼륨입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예요, 작물 자라는데. 그게 우리 조상님들이 알아서 했던 게 아니라 전통 농법에서는 똥 하나로 세 가지 해결 다 돼버리는 거예요. 똥에 당연히 질소질 많죠, 인산질 많죠. 똥을 왕개를 덮어서 불질러 태우니까 재가 나오니까 당연히 가리가 많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물이 아마 기본적으로 영양분을 딱 가지고 가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좀 생기고 튼튼하게 자라니까, 벌레들한테 뭐 잼 맞고 뭐 어지간히 얻어맞아도 다 열매 맺고 씨 맺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생활이 문화가 바뀌고 나니까 똥 받아가지고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뭐 사서 쓴다든지, 질소는 음식물 잘 부식시켜서 오줌 받아서, 오줌 받으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지나야 돼요. 사실은 오줌 받아서 공기 중에 두면은 위에 얇은 막이 생깁니다. 하얀 게. 그게 뭐냐면은 오줌 자체는 요산이 있습니다. 이 요산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와 암모니아를 잡아당겨야만이 허연 막이 요소예요. 요소막인데 그게 자꾸 오줌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오줌에 녹아내리는 거. 그래 대해서 요소가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 그게 질소예요. 3개월 이상 지나야만이 충분히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를 잡아들여서 비료, 물론 그냥 뿌려도 안 준 거만. 그러면 오줌을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죠. 열어놔야 됩니다. 말고? 닫아놓으면 안 그 냄새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 오줌간, 똥간이 따로 있고. 원래 난 오줌하는데 현기성 발효하다고 그래서 계속. 닫아놓잖아. 이걸 아니에요. 닫아놓잖아. 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건데 닫아놓으면. 그거는 아니 계속. 오줌 자체를 가지고 질소질만 자꾸, 그거 자체를 가지고 저거 뭐 부숙화, 퇴비화, 발효화 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열어놔야 공기 중에 꽉 닫아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와 암모니아를 어디 가서 얻어올 거예요, 얘가. 얻어올 방법이 없는데. 그래. 얻어올 오늘 방법이 새로 없어요. 알았네. 뚜껑을 닫아놓으면 오줌 자체는 발효가 됩니다. 액비가 되기는 되지만은 질소 충분히 그름으로써 효용 가치를 가지려면은 열어놓고 요막이 형성이 하얗게 앉아야 돼요.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알갱이들이, 요소 알갱이들이 주변에 달라붙으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벌레 안 생기나?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두면. 구데기도 생기고. 구더기는 안 생깁니다, 오줌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공기 중에 탄소 암모니아는 예. 예를 들어 이런 밀폐 용기가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 탄소 암모니아 그 알갱이 분자 구조가 작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지금 8부 정도 갔다 예. 그러면 그 나머지 2부 정도 있죠. 예.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잘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덮어놨어요. 공기의 이동이 없습니다. 요 공간에 있는 탄소와 암모니아만 취할 뿐. 네. 네, 그 네. 이상은 근데 이제 자꾸 그걸 열고 환기라도 여기 잘 같은 시켜줘요. 경우는 자꾸 열고 닫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예 열어놔. 네. 열고 닫고 오줌을 열 때마다 열고 닫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오줌을 보관을 할 때마다 열고 닫고. 아니 근데 모으는 과정에서 오줌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으는 과정에서 열고 닫고 네, 열고 네, 닫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정도만 접촉을 할수 있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저는 이제 잘못 이해를 했는데 네. 오줌 받아가지고 아니 밀폐하지 않고 네, 열고 닫고. 덮어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말씀드리지만 공기와 반드시 접촉이 네. 자주 돼야 돼. 그리고 변호사님 여기 오줌 열어놓으면 비 안 맞고 적당히 통풍 잘 되는 데 되면 냄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욱 씨 오줌이 냄새가 독해.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파트니까 벗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생수통에다가 이렇게 닫아서 몇 달 있다 쓰거든요. 그거 냄새 안 나는 방법이 뭐냐면 설탕 좀 넣으라고. 뭐 설탕을 넣으면 돼. 아니 근데 저는 꼭 닫아놨거든요. 네. 몇 개월 동안. 근데 이제 열어놓으란 얘기를 처음 설탕 들어가지고. 좀 넣으면 아주 맛있어. 너도 나대 뭐. 나 요즘에 오줌으로 치료하거든. 이거. 그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치고프 뭐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처음 담는 오줌을 마시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내가 오줌으로 요즘에 좀 이렇게 요요법 있어요. 그 일본에서 이치고프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첫 오줌이에요. 그치, 수연이가 첫 컵으로 이제는 마시는. 오줌 뭐 다 마시겠네. 이물질이 제일 많아. 있지 첫 번째. 네. 요즘에 제가 오줌 치료. 네. 뭐 좋기는 해. 피부가 더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 저도 일부러 먹어본 적이 있는데 잘 안 먹어지더라 생각보다. 저도 오줌 맛있어. 뭐 먹는다 달라. 근데 그게 오줌 용법은 사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그렇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이제 배설을 한 거를 한 정도는 그 동의보감에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원래. 제일 좋은 게 천년 먹은 똥이요. 그 황달 걸렸을 때 치료법 중에 하나가 오줌 먹으라는 게 있어요. 자, 오줌 얘기해서 잠시 네. 제가 보니까 좀 하늘이 잠시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밥 먹고 그냥 또 바로 이제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10분 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시기만 하면 되죠? 네. 야, 질문해. 배추, 무, 고추. 아우, 이거 장난 아니야. 그냥 안 쓴대. 이렇게 쓰는 거 다른 얘기네. 나중에 쓴맛이 나요. 네, 나중에 막 그런 거. 난 형아 잘못했나봐. 아직 안 그걸 안 먹어서 그래. 뺏어 먹어서 그래. 하나, 그래. 집사에 하나 제대로 먹어. 집사에 하나 시켰는데 나도 안 시켰는데 어쨌든 삶 아닙니까 삶.